자, 이제는 이야기 좀 해보자, 얘들아.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 모두 음속으로 해제했거든. 종우가 쌤 이야기 안 들려? 들리지? 리니는? 리나? 들려요. 오케이.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 좀 해봐. 이제 쭉 설명 다 했으니까. 너희들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쉬는 시간이라 꺼진 줄 알았어요. 그렇나. 자, 마이크가 없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충분히 이해가 돼.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이야기해 봐봐. 설명해 줄게. 이야기가 그 말로 못하면 채팅에 남겨주면 내가 답해 줄게. 일단은. 채팅으로 여러분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 직접 이렇게 스피커가 켜져 있으니까 이야기해도 돼.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음속으로 해제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건 없을까? 없어?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자, 여기 하나 질문 있다. 간이약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의 경우에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절차 부분도 정지할 수 없는 건가요? 간이약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집행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절차 부분도 정지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간이약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는 이런 거야. 자, 일단은 그러면 너희들이 질문은 채팅으로 이제 남겨보는 걸로 하자. 이제 지금 이제 쌤이 채팅으로 남겨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줄게. 간이약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의 경우에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절차부분도 정지할 수 없는 건가요? 모든 부분이 다 정지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약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 이 경우는 정지가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내가 기피 신청했는데 간이약 결정을 했을 때 법원이 내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라는 거잖아. 그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기각 결정의 집행이 멈춰야 되는데 이 경우는 멈추지를 않아. 그리고 재판이 계속 진행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실체 재판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인 증거 조사도 하고 당연히 절차에 관한 것들도 다 진행해. 다 진행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은 성명 모용 위장 출석 다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돼. 성명 모용과 위장 출석 잠깐만 그러면 다시 가보자. 성명 모용과 위장 출석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또 해줄게. 그럼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여기 봐봐봐. 자, 갑이란 자가 범죄를 범한 건데 그러면 검사는 갑을 기소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공장에 갑을 적어야 돼. 근데 을로 잘못 기재했다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는 갑이 나오고. 그러니까 갑이 을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공장에 을로 기재가 돼 있는 거지. 갑이 을의 성명을 도용한 거지.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누가 되느냐? 피고인은 자, 여기 검사가 의도했던 게 갑이고 공소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갑이 법정에 나왔지. 누가 많이 보여? 갑이 많이 보이지. 이것도 학설이 있는데 그냥 그 설명 안 했어요. 실질적 표시설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이 갑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즉 모용을 한 사람이. 모용을 당한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공소가 이제 갑을 기소한다고 기소했는데 이 갑이 을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정에는 갑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갑이라고 했는데 공장에는 을로 되어 있단 말이야. 제대로 특정이 된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는 거야. 고칠 필요가. 이것을 고칠 기회를 줘. 바로 공기판 때려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일단 검사에게 공장을 바꿀 기회를 준다고. 이게 공소장 정정이지. 이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는 거야. 우리 다음 주에 공장 변경을 공부할 건데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 필요해.
공장 변경은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제명이라든가 공소사실, 적용법 조문을 바꾸는 거야. 우리 다음 주에 공소장 변경을 할 때 이 공장 정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 갑이 됐지. 그러니까 제대로 되었잖아. 실제 재판하면 돼. 근데 만약에 정정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고칠 기회를 법원이 주었는데도 검사가 고치지 않으면 결국 공장의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자, 여기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야, 법정에. 이런 경우에는 기수도 되지 않은 자가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공기판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자, 위장 출석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갑을 기소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공장에 갑을 적었는데 을이 갑으로 위장해서 법정에 나온 거야. 을이 갑행세를 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피고인이 되느냐? 누가 많이 보여? 갑이고 갑이지. 그래, 갑이 피고인이 되는 거야. 위장 출석자는 피고인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봐봐. 기소를 했어. 그러니까 을이 나왔지 법정에. 위장 출석했네. 근데 피고인은 누구라고? 갑이라고 했지. 지금 갑이 피고인이 된다 했잖아. 위장 출석의 경우에. 위장 출석한 을이 피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위장 출석자를 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배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지. 배제하는 방법. 인정신문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인정신문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지면 그냥 을은 자, 너 이름 뭐니? 이렇게 했을 때 법정이 열리고 나면 여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겁권을 고지하고 너 이름 뭐니? 이렇게 인정신문을 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신문을 한다고. 근데 우리 자기가 나 어린데요. 또는 인정신문 단계에서 이놈이 버벅거리고 결국 위장 출석 사실이 판명이 되면 그냥 끄지라고 해. 공기판 때리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인정신문에서 나 갑입니다. 지가 갑입니다. 라고 하고 법원도 갑인지 알고 재판을 진행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을은 형식적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끄지라고 할 수는 없고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상소심에서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갑은 진짜 피고인이니까 갑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방법은 그냥 소환의 절차를 진행해. 우리 소환이라는 것은 소환장을 보내. 근데 다시 공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 왜? 처음에 이 기소가 갑에 대한 기소니까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이중 기소가 되는 거야. 그냥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해. 됐죠? 근데 만약에 상소심에서 밝혀졌다. 이런 경우에는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갑을 1심에 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1심부터 진행을 해야지 상소심부터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자, 여기까지인데 자, 어때? 질문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됐을까?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해주고 그 다음 필기노트 50페이지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일 때 다른 공범도 시효 정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50페이지에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 이거는 우리 2단계 설명하려고 내가 뺐던 건데 질문이 있으니까 해줄게.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대. 이건 형법 지식이 필요하다. 종우가 형법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 자, 우리 책임을 논한다는 것은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지, 그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잖아. 이때 비난 가능성이 책임을 논하게 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책임 조각을 논한다는 이유는 논한다는 것은 이미 구성 요건적 행위를 했다는 거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야. 이때 이제 비난 가능성이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구성 요건적 행위를 같이 했다는 거야. 그럼 뭔데? 공범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행위도 위법하다는 거야. 그런데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야. 어느 경우에 책임이 조각될까? 즉 비난 가능성이 어느 경우에 없을까? 범죄를 같이 해도 범죄를 같이 해도
범죄를 같이 범했는데 비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응? 자, 준혁아. 범죄는 같이 했는데 비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준혁아. 네. 어떤 경우일 것 같아?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용민아, 어떤 경우가 될 것 같아? 응? 용민이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영이 형은 어떤 경우일 것 같아? 지우야, 어떤 경우일 것 같아? 네.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아예 이제 일단 책임이 조각되는 걸로 맞다, 그지? 미성년자. 자, 그 다음에 보혜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심신상실 뭐 그런.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너희들 말한 게 다 맞아. 행위는 같이 했는데 거의 위법한데 이렇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형법 12조에 뭐 기대 불가능도 있다, 그지?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볼록이하고 같이 범죄하는데 볼록이 가족을 납치해가지고 볼록이한테 같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족을 못 볼 줄 알아라 이렇게 했다면 볼록이를 안 할 수 없다, 그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행위는 같이 했고 그 행위가 위법한 거는 맞지만 이 볼록이를 누구든 비난할 수는 없겠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범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범은 맞다는 거야. 공범 맞다는 거야. 그리고 공범 1을 기소한 거 맞고 단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확정된 거야. 이런 경우에는 공범 1을 기소했으니까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가 정지가 되겠지. 그럼 이거 질문했던 친구는 이해가 됐을까? 자, 자, 그 다음에 이해됐다고 했고 다 됐고 오케이. 토지관할 병합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토지관할의 병합.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토지관할의 병합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 한번 봐봐라. 토지관할의 병합 부분을 한번 설명해 줄게. 잘 한번 보자. 토지관할의 병합. 자 일단은 이 그림보다는 일단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내가 갑이라고 해볼게. 내가 광주에서 사람을 때리고 부산에서 사람을 때렸어. 폭행이지. 이 폭행은 단독 사건이니까 내가 광주에 사람 때린 것은 광주 단독에 기소를 해야 돼. 원래 범죄지가 토지관할과 인정되니까. 내가 부산에 사람 때린 것은 부산 단독에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이게 고유관할이잖아. 토지관할, 사물관할. 그 다음 여기서 재판했다면 2심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 이 경우에도 광주 단독, 광주 합의, 대법원. 이게 이제 신고관할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유관할, 원칙대로 사건 한 개, 법원 하나가 재판할 이런 경우지.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런 관련 있는 범죄는 모아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만약에 따로따로 기소하면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이쪽으로 와서 재판받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재판받고 이쪽으로 재판받고 왔다 갔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방어 전략을 짤 대본의 시간을 이동하는데 다 허비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곳에 모아준다고. 이게 자 병합관할이라는 거지. 병합관할권은 누가 갖는다고? 둘 다 단독이잖아. A 사건은 원래 광주 단독이 재판이 되고 B 사건은 부산 단독이 재판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자 병합관할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한 법원은 이와 관련이 되는 사건도 관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합관할권은 자 한 개의 사건에 관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광주에서 폭행한 거 광주 단독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와 관련 사건인 부산 단독 사건도 관할할 수 있고 광주가. 또 부산을 놓고 보면 부산에서 사람 때린 부산 폭행은 부산 단독이 관할권 가지고 있지.
이 부산 단독은 이와 관련 사건인 광주 폭행도 관할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광주 단독은 직급뿐만 아니라 갑이 범한 부산 폭행도 관할해도 되고, 부산도 자기 것뿐만 아니라 부산 폭행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폭행, 갑이 폭행한 것도 관할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둘을 모아서 이렇게 기소해도 되고, 둘을 모아서 이렇게 기소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주에 사람 때리고 부산에 사람을 때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두 개를 전부 다 광주의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이 둘을 전부 다 부산에 기소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두 개의 사건. 그게 다예요.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기소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따로따로 기소했다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재판 받게 되잖아요. 좋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죠, 번거롭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아줘, 좀 모아줘. 놀랬죠? 깜짝 놀랬죠? 예, 모아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어디에?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모아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지법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거든요. 광주에 고등법원이 있거든요. 부산도 부산의 직권상급은 부산고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르죠. 광주고 부산. 공통이 안 되죠. 그러면 고등법원 위에 직권상급은 여기도 대법원이고 여기도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은 한 곳밖에 없죠. 서울에. 그러니까 이때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결국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 관할을 달리한다면 결국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인데 이게 뭐라고요?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지만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검사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대법원이 어느 한 법원을 이렇게 정해주면, 만약 1심의 경우에는 자 대법원이 너가 광주 네가 재판해 이렇게 정해주면 부산은 광주로 사건을 보내는 거고요. 2심 계속 중에 병합심의 신청하면 대법원이 만약에 광주 네가 해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한 것을 이렇게 부산에 보내주면 부산은 광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합심리를 하다가 굳이 병합심이 필요가 없으면 얼마든지 분리해서 원래 고유관할 사건은 고유관할 법원에, 원래 B 사건은 부산이 재판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됐어요? 자, 그 다음 사물관을 달리한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범죄 사건이 두 개일 때 한 개는 단독 사건이고 한 개는 합의제 사건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물관을 달리한다는 말. 두 개일 때 한 개는 단독, 한 개는 합의. 맞아. 정확히 맞다. 빈 맞아. 음.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답은 다 한 것 같아요. 또 뭐 여러분 그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궁금한 거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퀴즈를 볼 테니까요. 원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빨리 와가지고요. 여기 문제를 쭉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 가방 내리고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라서 어, 그 준비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좀 어, 버벅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퀴즈를 한번 볼 건데요. 이때는 여러분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채팅에 여러분이 답이 O인지 X인지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유 관할에는 토지 관할, 사물 관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예, 심급 관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급 관할이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 예, 이거는 옳은 지문이다. 그죠?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틀려요. 그죠? 왜 틀려요? 여기 있죠. 놓치면 안 돼요. 틀리죠?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그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범죄지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한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거든요. 됐죠? 자, 준혁아, 네. 네. 여기 그 뭐냐, 이 음악도 좀 들리드나? 이런 그 리듬, 멜로디. 아, 이거 음악은 안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퀴즈 할 때 이런 멜로디는 나와? 노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아무 소리도 안 느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문제만 나오는 거야? 네. 이건 설정을 전에 했었는데 이 설정이 지금 안 됐는가 보다, 야. 어, 자, 알겠어. 자, 그다음 여기 재측은 법률에 의해서 기필한 법관의 신청으로 회필한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관을 당해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서 기필한 법관의 신청, 이게 틀렸다 그지? 기필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고 회피라는 것이 법관이 신청하는 거지, 그지?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 아니고. 오케이. 여기 공동피고인이라는 것은 공범일 필요도 없고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고 하나의 공장에 의해서 일괄 기소될 필요도 없다. 그렇지. 공동피고인은 뭐뭐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여기에 자, 이제 한번 들어봐 봐봐.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란 모용자이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이거 어때?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란 모용자이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그렇죠? 모용자가 피고인이고 피모용자는 피고인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모용자가 피고인이잖아. 자, 준혁아, 지금은 이제 소리 들리더나? 네, 느낍니다. 듣긴다. 이거 완전 사투리인데. 근데 이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좀 줄여. 세미 좀 줄일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 아니, 제가 줄이겠습니다. 내가 줄일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리가 들린다, 그지? 멜로디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이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상 원칙이다. 유죄 판결 선고, 이게 잘못됐지. 유죄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헌법상의 원칙, 이거는 맞아. 헌법상의 원칙, 이거는 맞아. 이걸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다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하면 틀리고, 오케이. 자, 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건 어때? 헌법과 소송법은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무죄추정 규정.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만? 피고인만. 피해자도 무죄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는 해석상. 자, 여기에 진술법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그 절차는 형사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된다라고 했네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맞지? 형사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고 형사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보장된다. 옳은 거죠. 옳은 지문이고요.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죠? 변호인 승인권자는 피해자 피고인의 법배직형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스킵을 할게요. 스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있을 때는 합의부와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다. 수개의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한대요. 그게 합의부에도 가 있고 단독에도 가 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단독에도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그러면 자, 이때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합의부는
합의부는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합의부에도 가 있고 합의부 사건은 그리고 단독 사건 단독에 가 있을 때 그냥 합의부가 지가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지면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 인정된다. 그렇죠. 여러분 토지관할 거는 범죄지. 자,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지면 범죄 주소지가 아니라도 토지관할 거는 인정이 돼요. 어디든 기소하면 되거든요. 공모공동증금의 경우에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권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죠. 있으므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립니다. 이게 포인트죠.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잖아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이 사물관할이 달리한대요. 하나는 고등법원에 가 있고 하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 그럼 누가 힘이 세요? 고등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옳은 지문이에요. 공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었다. 소송 경제를 위해서 단독 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공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이 사건이 합의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상해가 상해치사죄로 그러면 합의부로 무조건 이송해야 돼요. 이송하지 않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직권 이송해야 돼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 수개의 사건이 관련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 이게 여러분 앞번에 여러분이 대구에서 범죄 범하고 폭행하고 광주에서도 폭행하고 뭐 이런 경우죠. 한 개의 사건에 관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이게 동일 사건이 나왔습니다. 동일 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벌에 계속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인데 사물관할을 달리한다. 그러면 누가요? 합의부가 재판한다. 됐죠? 예, 동달합. 동 달리한다. 달 그러면 합의부가 심판한다. 동달합. 옳은 지문이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됐다. 그러니까 뭐 광주 단독은 광주 폭행은 광주 단독에, 부산 폭행은 부산 단독에. 이때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편의 신청에 의해서 한 개의 법원을 하여금 병합하여 심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요.
같은 신급의 군사 부분으로 무조건 이송해야 돼요. 예, 공기판 때리면 안 돼요.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앞번에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 기소, 병합 심리 전제 요건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유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그 뒤에 계속돼도 돼요. 기소를 해서 소송 계속이 일어나면 된다고요. 병합 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오케이. 틀렸죠. 이송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해서 제주도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럼 이송할 수 있다. 관할 지정과 마찬가지로 이전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전은요, 이 이자에 피고 인자가 보여주면 좋다 했죠. 예, 이거는 검사만이 아니고 피고인도 가능한 거죠. 관할 지정은 검사만, 관할 이전은 피고인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요. 관할 지정이죠. 지정인데 피고인이 나오면 안 되죠. 관할 지정은 검사만이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 나간 진도만큼 못한 퀴즈는 지금 바로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음소거를 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음소거를 이번에 했던 이유는 한번 음소거 해제. 자, 음소거를 다 해제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입을 좀 열어드리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좀 말을 또 하면서 좀 해보세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잘 자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제 카톡이든 밴드든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네. 조금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 복습이 이런 의견을 좀 남겨줘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좀 이야기해주면 좀 제가 반영해가지고요 좀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볼 테니까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마칠게요. 자, 잘 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